안녕하세요. 소울 스토리타임입니다. 반짝이는 별. 오늘의 책은 호러스 뉴턴 앨런의 한국 이야기입니다.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요. 한국 이야기. 스토리 번호 01 설명적. 서울 수도. 파리가 프랑스인 것처럼 서울은 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것이 국가에서 유래하거나 전파되는 중심지이기 때문입니다. 시골 지역을 다스리는 관리들은 보통 도시에 집을 두고 있으며 적어도 시간의 일부를 수도의 성벽 안에서 보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부 지방 수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어떤 이유에서 더 유명하다고 하지만 서울은 왕의 집이자 그의 충실한 신하들의 메카입니다. 따라서 이 도시에 대한 설명은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수도는 약 30만 명의 주민이 사는 도시이며 그중 절반은 아마도 성벽이 없는 광대한 교회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높은 산과 튀어나온 능선으로 둘러싸인 화강암 모래분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위로 높고 두껍고 둘러싼 석조벽이 올라갑니다. 이 위대한 은둔의 유물을 건축할 당시에 사용되었던 전쟁 무기로부터 방어하기에 충분히 튼튼한 거대한 탑지붕의 문이 편리한 곳에 뚫려 있었습니다. 도시는 넓은 도로로 가로지르며 거기에서 좁은 거리에 완벽한 미궁이 이어진다. 원래 이 도로들 중 어느 것도 20피트 미만이 아니었고 궁전의 웅장한 문으로 이어지는 도로 중 일부는 지금도 너비가 200피트에 달한다. 하지만 도로는 모두 소규모 소매상들의 임시 초가집에 의해 침범당했고 궁전으로 가는 길을 제외하고는 선이 끊어지고 도로는 구불구불하게 만들어졌으며 여기저기에 넓은 열린 지점만이 도로의 원래 너비를 나타낸다. 원래 모든 도로에는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었다. 작은 도로는 열려 있었고 도로는 석조로 된 큰 덮인 하수도로 배수되었다. 가끔 작은 임시 노점 주인이 구조물 아래에 기초를 놓고 하수도 위에 다리를 놓았는데 지금까지 거리는 많은 경우 구불구불한 골목길로 전락했고 풍부한 비, 뛰어난 자연 배수, 토양의 특성이 없었다면 사망률은 일반적인 미국 도시보다 낮았을 것이 아니라 매우 높았을 것입니다. 도둑의 주의를 끌기 때문에 거리를 장식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습니다. 인공 호수, 꽃밭, 물에 다른 고대 바위 기둥, 기이하게 뒤틀린 나무가 있는 귀족의 웅장한 경내는 무너지고 연기가 자욱한 하인 숙소로 둘러싸여 있을 수 있지만 그 금지된 외관 속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결코 보여주지 못할 것입니다. 여행자들은 동쪽의 거리가 두 지점을 잇는 단지 길일 뿐이라는 사실을 결코 깨닫지 못하는 듯하다. 늘 그렇듯 동양의 냄새가 코를 찌르고 더러운 하인과 더 더러운 오두막에 시선이 머물자 그들은 즉시 마을 전체를 비난한다. 그러나 한국 거리는 이상한 광경을 찾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성벽의 한 지점에서 서울의 넓은 도로 중 하나를 내려다보면 황소와 조랑말 사이를 거닐며 걷는 보행자의 밝은 색가운에 떨어지는 태양 광선은 확실히 매력적인 만화경 효과를 냅니다. 군중 속으로 내려가면 대부분이 남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저기에 평범한 여성들이 있는데 각자 남자들의 긴 겉옷처럼 생긴 밝은 녹색 가운으로 단단히 베일을 두르고 있으며 진홍색의 작은 소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상한 옷은 결코 입지 않지만 항상 아름다운 얼굴을 가리는 데 사용됩니다. 전통에 따르면 옛날 전쟁이 잦았던 때에는 베일을 벗고 아내와 자매들이 이 베일을 입었으며
갑자기 군에 소집될 경우 남편과 형제에게 주어 입고 전투에 나갈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붉은 소매에 피투성이의 칼을 닦았다고 합니다. 남자들의 독특한 거즈, 스토브파이프, 모자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 역시 다음과 같은 전통에서 유래했습니다. 옛날에는 음모가 흔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모든 남자에게 우산 크기의 큰 토기 모자를 쓰도록 명령하는 칙령이 내려졌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조문객 모자와 비슷하지만 후자는 정교하게 짠 바구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은 매우 싫어졌습니다. 모자의 무게 외에도 소수의 남자만이 가까이 다가가서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심지어 그때조차도 스파이는 그들의 필연적으로 큰 속삭임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금씩 법이 위반되기 시작하여 사람들은 말털, 비단, 대나무로 된 현재의 통풍이 잘 되는 구조로 내려갔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적대 세력 간의 사소한 전쟁이 너무 빈번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진흙으로 만든 우산 모자를 써야 했다는 것입니다. 모자가 망가지면 모자를 쓴 사람은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싸움을 멈추고 법이 폐지될 때까지 모자를 잘 관리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광범위하게 흰색을 입는 관습은 또한 전통에 의해 설명됩니다. 한국에서 애도는 심각한 문제인데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은 화려한 옷을 벗고 매우 거친 질감의 표백되지 않은 면으로 옷을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밧줄띠로 허리를 감고 우산 모자를 쓰는데 이것은 그의 몸의 윗부분 전체를 가립니다. 침입으로부터 더욱 보호하기 위해 그는 흰색 부채를 가지고 다니고 담배를 피울 경우 그의 파이프는 흰색으로 쌓아야 합니다. 그는 3년 동안 이 모습을 하고 일하지 않아야 하므로 크고 번영한 가족의 자원조차도 이렇게 고갈될 수 있습니다. 왕이 죽으면 온 나라가 이 상복을 입어야 하거나 오히려 그들은 흰색, 즉 상복의 색깔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날 10년 동안 3명의 왕이 죽자 사람들은 끊임없이 옷을 갈아입어야 했고 많은 돈을 써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의상은 방대하고 비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통에 따르면 사람들은 앞으로 왕의 변덕에 대비하기 위해 흰색을 국가색으로 채택했습니다. 귀족과 부유한 사람들은 화려한 색상의 실크를 입고 심지어 평민조차도 겉옷에 약간의 파란색이나 녹색을 더해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로 아름다운 푸른 언덕을 거닐며 놀라울 정도로 아름답고 잘 보존된 풍경의 자연미를 감상할 때 그들의 밝은 가운은 전반적인 효과를 더할 뿐입니다. 그리고 높은 산의 사원에서 나와 푸른 산길을 따라 내려가는 승려들의 긴 행렬은 그들의 문헌에 넘쳐나는 영혼의 동반자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원 지역이 구름으로 가려져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거리에서는 가정생활을 거의 볼 수 없으며 큰 문을 통과하고 귀족의 아름다운 저택으로 이어지는 많은 안뜰을 지나는 총애를 받는 이들이라도 가정생활을 거의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자신만의 방을 가지고 있고 오직 자신의 가족의 남성들만이 그들을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계급의 작은 무리가 저녁 식사를 요리하는 불 주위에 앉아 있고 동시에 침대방의 바닥을 형성하는 종이와 시멘트로 덮인 돌로 된 플랫폼을 데우고 그 위에 매트를 깔고 잠을 자는 것을 보는 것은 즐겁습니다. 그들은 모두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고 담배가 어떤 사람들에게 축복이 된다면 그것은 한국의 하층 계급에게 가장 큰 위안을 찾는 것입니다.
아무도 파이프로 한국의 쿨리가 즐기는 견고한 즐거움을 보지 않고는 잡초를 축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불이 낮게 타오르고 흡연자들이 파이프에서 재를 하나씩 털어내고 따뜻한 돌 바닥을 찾으면서 깊고 고요한 정적이 매우 어두운 도시 위에 자리 잡습니다. 파수꾼이 거대한 나무 들보를 뒤로 잡아당겨 놓아 무거운 종의 청동면을 때리면서 중앙에 위치한 큰 종에 풍부하고 깊은 음표가 울려 퍼지고 그 종의 진동이 고요한 밤 공기에 전달됩니다. 스코틀랜드 백파이프와 비슷한 이상한 음악이 도시 문 방향에서 들리고 여전히 거리를 지나 집으로 가는 여행자는 제 시간에 도착한 것에 감사함을 느낀다. 지금은 거대한 문이 닫혀 있고 왕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거리 여행자는 또한 집이나 휴식처로 서둘러 갈 것이다. 저녁 종소리가 울리고 새벽이 다가옴을 알리는 종이 울리는 사이에 모든 남자는 거리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때는 여자들이 거리를 차지한다. 여자들은 그때도 작은 종이 등불을 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지나가는 공무원이 얼굴을 볼까봐 베일을 쓴다. 한밤중의 고요함은 수많은 개 짖는 소리에 의해 깨지지만 고양이가 싫어서 그들의 세레나데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바쁜 시간에는 종종 밤새도록 다른 소리가 들린다. 그것은 한국 고유의 소리이며 그 나라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에게는 많은 의미가 있다. 그것은 한국 세탁소의 북소리이다. 밝은 세계 가운데 그들의 귀중한 광택을 주기 위해 그들은 잘 두드려야 한다. 이를 위해 천은 낮은 틀에 고정된 긴 단단한 롤러에 감겨 있다. 그런 다음 두 명의 여성이 서로 마주 앉아 각 손에 작은 야구 배트와 같은 둥글고 단단한 막대기를 들고 천을 번갈아 두드려서 음악적인 울림을 낸다. 멀리서 들리는 이 리드미컬한 덜거덕 소리는 불쾌하지 않으며 도시 위에 짙은 안개처럼 자리 잡은 깊은 밤 속에서 두 사람이 깨어 있고 열심히 일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다. 두드리는 소리가 잠시 멈추면 불쌍한 사람들이 즐거운 수다를 떨고 있거나 다림질을 끝내고 밤의 자유를 누리는 행운아를 맞이하고 있다는 생각에 위안을 얻을 수 있다. 궁전 내부에서는 밤이 전등으로 가능한 한낮처럼 바뀝니다. 정부 업무는 대부분 밤에 처리되므로 행정의 바퀴가 낮 동안 순조롭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해가 지면 도시의 남쪽 경계를 형성하는 아름답고 늘 푸른 남쪽 산의 정상에 여러 개의 불빛이 보입니다. 북쪽에 있는 험악한 돌 봉우리도 그쪽에서 비슷한 목적을 수행합니다. 남쪽 산은 궁전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또한 외곽 봉우리를 잘 볼 수 있으며 적절한 위치에 있는 일부 봉우리에는 파수꾼이 배치되어 있어 점점 더 멀리 있는 다른 봉우리를 볼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먼 국경에서 수도까지 줄을 형성합니다. 이 봉우리에는 매일 밤 작은 신호등이 켜지고 남쪽 산의 파수꾼이 불빛을 볼 때 궁전이 완전히 보이는 작은 제단에 적절한 수의 불을 피웁니다. 그러자 회색의 늙은 장교들이 폐하 앞으로 들어와서 머리를 바닥에 숙이고 국경의 평화가 지배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봉화의 판결을 알립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관리들이 모여서 정부의 업무를 시작하고 왕은 모든 중요한 문제에 개인적인 관심을 기울입니다. 구역이 3개 있는데 그중 하나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연히 아버지의 섭정을 하게 된 통치자를 위해 지어진 오래된 폐허가 있는 곳으로 그는 궁전에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작은 구역이 그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금은 건물이 폐허가 되었고 넓은 부지는 외국 실크 전문가가 뽕나무 묘목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궁전은 수백 에이커에 달하며 3,000명 이상의 수행원이 거주합니다. 부지는 수에이커 규모의 작은 호수로 아름답게 다양화되어 있으며 그중 하나는 거대한 돌 기둥 위에 지탱된 웅장하고 위험 있는 파빌리온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궁전의 다른 부분에 대한 훌륭한 그림과 설명은 로웰시의 초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호수에는 밝은 작은 탑과 같은 파빌리온이 있으며 그 주변에서 증기선이 운행되어 물에서 자라는 연꽃을 나누고 이곳을 집으로 삼은 백조, 오리 및 기타 수생동물을 놀라게 합니다. 울타리로 들어오고 나가는 산의 개울에 의해 물을 공급받고 배수되며 벽 아래에 지어진 수문을 통해 흘러갑니다. 이 개울을 가로지르는 다리 중 일부는 예술적인 석조물의 기이한 조각품으로 돌블록에 동물이 새겨져 있으며 아래에 액체 깊이로 뛰어드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조각된 돌 작업은 궁전 건물 전체에 풍부합니다. 그중 가장 큰 것은 거대한 청중홀인데 돛대와 같은 기둥이 타일 바닥에서 약 100피트 높이의 천장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왕실의 주거지는 작은 호수 중 하나에 기슭에 지어졌으며 더 큰 고립을 위해 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객실에는 유럽 시장에서 구입한 값비싼 물품과 최고급 토종 가구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외국에서 교육을 받은 요리사가 고용되었으며 때때로 저명한 외국 손님에게 제공하는 만찬은 현대 서양식 방법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왕족은 부서장 중 한 명이 주재하는 이러한 연회에 결코 참석하지 않습니다. 왕실은 그들의 존재가 알려지지 않을 수 있는 외딴 곳에서 새로운 광경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왕은 조상의 무덤 앞에 절을 하러 갈 때와 같이 특정한 경우에만 궁전을 나갑니다. 이러한 경우 거리에서는 소규모 소매상인의 작은 지프로 만든 초가집과 다른 모든 보기 흉한 물건이 치워집니다. 거리는 밧줄로 막히고 신선한 흙을 뿌리고 사람들은 휴일 복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로 그들에게 큰 축제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행렬은 중세시대의 화려한 유물이며 현재의 일부가 이상하게 섞여 있습니다. 고대에 불타는 사슬 갑옷을 입은 군인 연대가 있을 수 있으며 현대 군대에 이상한 혼합 유니폼을 입은 군인이 앞이나 뒤에 있을 수 있으며 고대 경비대의 기묘한 화승총과 추한창 대신 오늘날의 총검으로 꽂힌 소총을 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원주민 밴드의 거칠고 이상한 음악이 현대 군대의 나팔수의 울부짖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이상한 일륜 의자는 수많은 밀고자와 지지자가 있고 아마도 게틀링건을 끌고 가는 포병대가 뒤따를 것입니다. 폐하께서는 붉은색으로 만든 거대한 왕좌와 같은 의자에 안겨 32명의 이상하게 차려입은 운반자의 어깨에 기대어 서실 것이고 정부 서비스의 고위 공무원들은 말을 타거나 덜 허세 부리는 의자에 안겨서 서실 것입니다. 행렬의 길이는 다양하지만 주어진 장소를 지나는데 1시간도 걸리지 않는 경우가 드뭅니다. 국왕은 38세입니다. 여왕은 그보다 1살 더 많습니다. 왕세자는 15세이고 형제 자매가 없습니다. 국왕을 접견한 외국인들은 항상 그의 상냥함과 총명함에 기뻐합니다. 그는 지각력이 빠르고 매우 진보적입니다. 외국 신문을 통역해 주었기 때문에 그는 시대를 완벽하게 파악합니다. 그는 잘못될 정도로 친절하고 국민의 복지에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의 말은 법이며 관리는 자신의 지시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시도하다가 죽는 것을 결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엄청난 은둔과 그가 감싸고 있는 의식의 양, 그리고 원칙적으로 불쾌한 것은 아무것도 그의 주의를 끌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는 어느 정도 총애받는 사람들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환관은 국왕의 귀를 계속 가지고 있어서 좋든 나쁘든 큰 권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처벌은 참수이고 왕을 속인 관리는 아마도 그러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므로 그 장소의 책임은 변덕스러운 정신을 냉정하게 만들고 정직한 보고를 보장하는 데 적합합니다. 이 법은 최근에 폐지되었는데 나쁜 남자들이 보통 값비싼 보석을 소지한 여성들을 종종 희롱했기 때문이다. 남편들은 이제 보호 차원에서 거리에 나갈 수 있게 되었는데 경찰조차도 혼자서는 폭행을 억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별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별표의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